어제 날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여기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제가 보수적으로 추가 매집이라든지 신규 매집은 요 라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조금 더 요런 데서 사실 롱콜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어제 밤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너무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그랬네요. 보신 거와 같이 여기서 뭐라고 했죠? 세 번의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난 뒤에는 올라갈 타이밍이다. 그래서 주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눌리는 걸 잡아야 되는데 더블 바텀은 아니더라도 한번 눌림을 줄 거다. 외바닥으로 여기서 올리기에는 힘들다. 왜냐면 내려왔던 하방에 대한 믿음 아니면 매도세에 대한 것들이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9월 18일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나오는 발표들마다 전부 다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로 불안감을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눌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올라오면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도 조금 다시 또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 뭐 하고 있죠?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어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바로 요런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인데 추세를 전환하는 거는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은 뭐냐? 플립존이죠. 그 전에 이렇게 여기 받을 수 있었던 여기 그 이전의 고점들 정확한 플립존은 파란색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전 고점들 여기랑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 플립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눌림이 있다. 시간봉으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입하려면 작은 시간봉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봉 안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타셔라. 아직도 보수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좀 강하게 분출되는 느낌? 여기서는 좀 강하게 분출돼 줘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 주거나 이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이게 힘을 좀 많이 모아준 상태거든요. 상방 이탈해서 뭐 채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쭉 쏘아줄 수 있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보고 있는데 그 상승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숏을 노릴 게 아니라 내려올 만한 받을 만한 자리에서 롱을 대기 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드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롱 관점을 유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시간봉으로도 굉장히 조금 좋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넘어가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모멘텀 캔들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 중간에 여기를 지지받았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쪽에서도. 근데 이거를 못하고 아래쪽까지 줬으니까 조금은 그 불안감이 크다라는 거를 뭐 알 수 있겠네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입니다만 우리가 알트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도미넌스 자체가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삼각수렴으로 매매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양새가 삼각수렴으로 나오는 거는 확연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게시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삼각수렴의 위쪽으로 한번 이탈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가는 걸로 비트코인의 구조를 조금 완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확연한 불장은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이 보라색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역할. 여기에 잠깐 머문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강하게 돌파하는 느낌. 그래서 요 보라색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각종 알트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품이겠죠. 그러니까 버블의 시작입니다. 버블의 시작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을 어저께 제가 밤 라이브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궁금하신 거랑 이거를 메일을 보내주셨던데 그러면 크립토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난 시즌도 그랬고, 구코인들도 그랬고요.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들, 그 다음에 사업 계획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화되지 못하고 그냥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여전히 신생 코인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에 대한 좀 알곡인지
이게 뭐 격가지인지 아니면 이게 견누인지 일단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거는 좀 넓게 봐서라도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은 당연한 것이고, 뭐 이더리움 XRP, 이더리움보다도 저는 XRP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들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버블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미넌스는 여전히 위로 올라왔지만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 주도의 장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여기서 그 이전에 한 번에 뚫어졌던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재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방으로 갈 것이고, 강하게 쏟아준다기보다는 급격하게 알트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알트의 붐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은 잠깐 거기서 뭐 가격 잠금 또는 가격 방어를 해주겠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쉬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좀 어렵고,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추세의 종말을 최근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시즌 1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쭉 내려왔다가 초크 만들어주고 이렇게 오다가 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리퀴디티가 3번 보여주고 초크 보여준 상태에서 원래는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거다, 이거 페이크 주고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과 다르게 여기에서 나왔던 요 느낌이 나오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숏 거는 거 또는 하락 또는 조정에 대한 조정의 폭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3번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락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치기 소년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 거짓말 쳤어요. 마을 사람들을 속았습니다. 두 번째 또 거짓말 했는데 마을 사람들 속았어요. 근데 세 번째는 원래 안 속잖아요. 세 번째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좀 오랫동안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2번 거짓말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긴장한단 말이야. 또 거짓말 하겠지, 저놈 새끼라고 있거든. 그럼 긴 기간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긴 기간 거짓말을 안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휴면기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휴식기라 해야 되나? 거짓말에 요걸 좀 텀을 가지면 돼.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속아요. 한참 동안 연달아 있으면 안 속는데 조금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속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리퀴디티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만약에 내가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여기서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해버리거든. 설마 또 한 번 더 올리겠어? 이렇게 3번 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겠나? 와, 이거는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움직임이 이 시장 전체나 차트 내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2번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밀어요. 옆으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밀든 아니면 요렇게 밀든 유동성 없이, 리퀴디티 없이, 여하튼 이런 좀 박스처럼 하면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 요 앞에 있었던 것들을 까먹어요. 거짓말 했었던 거를. 그리고 요 굉장히 뭐랄까, 과열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한 걸 좀 잊게 됩니다.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리퀴디티 2번 주고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이러면 숏 건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실현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지루하게. 그럼 이제 뭐 저놈 이제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요만큼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 그럼 박스를 만들거나 수렴을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아닌가 보다 이제 갑자기 이러면 속어요. 여기 올라와도 안 건다고. RSI로는 뭐 과열하는 걸 시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게 또 있어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 세 군데 리퀴디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올라오면 이제 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올라와서 여기는 리퀴디티라기보다는 여기 가격 잠금에 한번 뭐랄까요? 오더블럭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리퀴디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는 여기는 거쳐가는 구간일 뿐이지 리퀴디티 나왔다고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구간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거 있지 않았나요? 여기서 보면 여기 한번 오버슈팅 주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죠? 날봉상으로 4시간 한번 보면 이렇게 주고 살짝 조정을 받죠.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번 주고 여기는 유동성이 아니에요. 여기 주고 여기 한 번 주고 한 번 더 좀 더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옆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밀고 있습니다. 이 미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요거에 대한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올라와도 안 하고 왜 사라지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새로운 매수세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래의 흔적들이 쌓이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약간 잊게 됩니다. 길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만 진행되면 그러니까 힘을 모은다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매매법에 따라서 여하튼 지금은 이더리움 자체도 내려가려는 하락의 구조를 준비하고 있거나 올라오면 쇼치겠다라는 세력이 있다거나 그걸 막아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빌드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불알트장의 라인으로 내려가기 전에 도미넌스가 내려가기 전에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뭐랄까요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준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그 무렵에 비트코인도 올라가겠지만 이더리움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가서 추가 상승에 대한 리퀴디티를 보여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퀴디티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더 리퀴디티 보여주고 새로운 커다랗게 생겨 있는 리퀴디티들을 보여주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더리움은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더리움을 지금 좀 눌리는데 좀 많은 깊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 초크든 마이너 초크든 나오는 기색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알트코인을 열기 위한 걸 계속 대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계속 가변적인데요.